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57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210만원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일단 원화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만 있으면 다시 여기 저점 라인, 물론 여기 꼬리가 있기 때문에 저점 여기라고 이제 꼬리까지 치면은 이 꼬리를 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 또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이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떨어진 구간에서 크게 이제 반등이 안 나왔다라는 점, 최소 이 정도의 좀 되돌림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안 좋은 차트를 좀 그리고 있고, 달러 차트로도 지금 시원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주말에 되면은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말에도 횡보가 상당히 길었고 월드컵 결승이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월드컵은 바로 비트겟의 메인 광고 모델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사우디에 질 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에 지다니 이런 이변이 있나, 그렇게 시작을 했던 월드컵인데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서 메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봤는데 역시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도 16강 진출을 함으로써 좀 나름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그런 월드컵이 이제 막을 내렸죠. 자, 그래서 이제 월드컵으로 좀 쏠리면서 약간 이 또 투자 시장도 사실 이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월드컵도 보고 저런 이제 결승전이 있으면은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월드컵도 경기도 봐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국민적 이제 응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구촌의 축제가 한바탕 끝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 왔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2022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을 했던 그런 산타 랠리, FOMC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 그리고 CP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사실상 이 12월 초반부에 나와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12월 초반부에 나왔던 요 랠리, 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8.3K까지 찍어주고 지금 충분히 좀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왜 빠지냐, 그냥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지 않냐, 왜 빠지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원인은 나스닥에서 찾아야 되겠죠. 일단 이 나스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높은 시점이고, 중요한 건 이 나스닥의 주봉이 이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자로 이제 주봉이 딱 마감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 S&P 500대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밀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형주 애플부터 좀 보시면은 애플도 이미 주봉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될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조차 이제 주봉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해놨고, 이 지지라인 130달러 애플이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덤 형태의 차트를 그리게 되고, 밑으로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이제 다질 것이냐,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꺾이게 되면 옆으로 빼는 기간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죠. 특히 이런 애플이라든지 이제 미국 대형주들, 기술주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기는 기간, 빼는 기간, 매집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저가를 확인하는 기간, 저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3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 다시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뭐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2023년 내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꺾이는 구간에서 빠르게 이제 반등을 치면서 이런 이제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스닥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고, 전체 기업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기 위한 그런 재료 자체가 조금 이제 고갈이 되고 있다. 그나마 이제 23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점에서 떨구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그 전 구간만큼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와줬고, 최소 여기 고점을 좀 쳐줘야 그 다음에 밀리더라도 여기서 놀다가 이제 좀 올려주는 이런 형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로 못 올라갔어요. 여기로 못 올라가고 나스닥도 지금 꺾이고 주요 추세, 상승 추세선을 이미 좀 크게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빼다가
저점 갱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형태가 지금 좋지 못하다. 그리고 사실 차트의 형태로 보면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2009년,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강제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말아 올렸던 게 정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이제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았다. 자, 그럼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동결을 한다라고 쳐도 이 여파라는 게 있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어느 정도 조금 대칭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형 경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옆으로 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옆으로 빼다 올라가는 이 초입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24년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면 23년 여름부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의 여파,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2월 FOMC 정도까지 25bp씩 2번 정도 올리게 되면 이제 금리가 동결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지고 바닥을 찍지 않겠냐. 이 시점이 23년 여름 정도 되면 이제 바닥 시즌이 나오고, 봄이나 여름에 바닥 시즌이 나오고 이후에 옆으로 좀 빼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24년에는 좀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년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눌린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차트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나스닥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되면 1주, 2주 내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약간 이제 저점 갱신까지 해버리는 1월, 2월에 1, 2, 3월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내려찍고 또 내려찍고 저점 갱신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바닥이 확인되면서 옆으로 빼고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금 예측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실적 문제가 있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FTX 후폭풍이 계속적으로 좀 불어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죠. 자,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그룹이 알트코인을 대규모로 좀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FTX 거래소 파산 이후에 지금 그 FTX의 수장이었던 샘 뱅크만 프라이드 지금 구속 수사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FTX의 후속타가 또 조금 더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네시스 투자라든지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이제는 이제 DCG 파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독자적인 이런 악재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터질 게 다 터지고 어느 정도 폭탄이 다 터지고 나야 더 이상 터질 폭탄이 없을 때 시장은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조금 몇 개의 지뢰들이 제거하지 않은 지뢰들이 몇 개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 요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DCG가 최근에 이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알트들을 이제 매도를 하는데, 뭐 이더리움 클래식, 플로우, 스택스, 파일코인 이런 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파산 발표하기 전에 DCG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최대한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코인을 파는 게 아니냐, 파산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 이제 유동성 위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취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채무자들이 빨리빨리 내 돈 먼저 내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덜란드 거래소에서도 DCG에다가 3,900억 정도 내놔라, 이렇게 상환 요구하고 나서고 있고, 이런 독자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사실 여기서 뭐 좀 분위기는 좋았죠. 이 구간에서는 사실 CPI가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FOMC가 50bp 계속 75씩 3번 올리다가 50bp를 올린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찍고 딱 저점 갱신하고 들어 올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숏도 많이 청산이 됐었던 그런 약간 단기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다. 그렇지만은 축제가 계속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저런 DCG 같은 문제들도 남아있고, 지금 뭐 바이낸스에 대한 이제 회계감사 처리를 진행하던 마자르 회계법인에서도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이제 업무를 좀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캔들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피레침을 꺾고,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가 요 자리에 상당히 지금 포진이 되어 있던 매물대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간 상당히 끌고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위로 쳐올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이 매물대 지금 다 좀 깨버렸죠. 매물대 이탈이 일단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그냥 여기 이번에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렸죠.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은 자리가 16.5K예요 16.5K를 찍어주고, 이 16.5K 간다라는 거는 요때 금요일자 영상이죠. 금요일자 영상에서도 16.5K를 써드렸어요. 여기서 여기 이탈 나오게 되면은 이제 16.7 여기 이제 이탈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온다. 지금 하락하는 힘 자체가 워낙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고, 이 정도 찍었으면은 약간 이제 V자로 반등을 한번 줄만도 한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옆으로 빼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다음 움직임은 뭐냐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 찍은 힘 자체가 워낙 셌고,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이 정도 기간까지 지났는데도 없었다라는 거는 위로 갈 생각이 없었을 때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때 상승한 그림과 이때 상승한 그림,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해줬고 빠지는 그림 자체가 여기서도 이제 이만큼 올린 거를 다 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올린 걸 다 빼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찍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내려찍는 이런 그림, 내려찍고 횡보하다 한 번 더 내려찍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전저점 15.4K란 말이죠. 여기를 한 번 더 리테스트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일단은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내려찍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골파기성 반등이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채널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변곡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찍었던 라인이 결국에 이제 V자 바닥이 되면서 최저점 이후에 롱으로 가는 그런 약간 이제 재료가 되었었다.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있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고, 여기에 반대되는 형태의 패턴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밑으로 고를 봤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위로 고를 팠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빼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고를 파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그림, 여기와 대칭되는 이런 식의 골파기가 나왔을 때는 한번 튕겨줄 수는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또 지지 구간 여기가 되겠죠. 바로 비트코인 15.9K에서부터는 살짝 이제 반등을 조금은 노려볼 수도 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15.9부터 여기죠, 15.4까지인데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15,000대를 다시 구경을 하러 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물론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 구간의 매물대의 상단 라인 있죠. 여기 상단 라인 17.4K인데 요 정도까지 쳐주고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 지금 찍었던 저점 16.5K라는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뺀 만큼 더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V자로 골파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롱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내려박은 바로 요 구간대부터 15.9K부터 15.4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받았을 때 이런 아래꼬리형 캔들이 나오면서 옆으로 빼다가 좀 강하게 또 쳐 올려주는, 물론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을 이제 예상을 하고 여기서 대규모 숏이 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숏을 잡아놓게 되면은 그 숏을 터트리는 롱으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내려찍게 되면은 약반등 요 정도 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차트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윗박스로 올려주는지, 윗박스로 올려준다 해도 다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숏 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계속 여기 두드렸는데 여기서는 올려줬죠. 근데 이번에 다시 두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4, 13K 비트코인 14,000, 13,000달러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찍고 반등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롱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내년에 상당한 좀 먹구름이 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 나스닥도 현재 이제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제 내려 찍으면서 저점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이 만약에 오게 된다, 비트코인 13K나 12K 정도가 오게 됐을 때는 사실 마지막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바닥이다. 왜냐면 이때쯤 가게 되면 이미 23년 초반부로 넘어가게 되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시즌에 접어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곧 금리 인하의 시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비트코인 13,000이나 12,000달러의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사실상 좀 큰 금액으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올 수가 있고, 그 기간은 아마 23년 좀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전히 좀 바닥을 찍어주는 구간이 23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내려찍는 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시원한 반등도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추가 하락도 안 나오고 있는 횡보, 그리고 주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좀 이제 나오면서 22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롱을 탔다, 나는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롱을 이렇게 이런 반등을 예상하고 여기서 롱을 탔는데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되면은 물론 여기 전저점 손절을 잡겠지만은 손절을 잡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롱 반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는 항상 우리가 좀 손절을 잡고 지금 롱을 들어가시더라도 저점 자리는 손절 잡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나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점 자리, 여기서 찍은 이 고점 자리를 만약에 이제 다시 먹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숏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나는 숏을 예상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대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잡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빔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손절을 안 걸어놓게 되면 사실 손이 안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매할 때에도 손절을 좀 항상 좀 잡아놓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 특히 레버리지를 이제 심하게 쓰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그 대응에 따라서도 다 이제 타점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FMC 이거 발표하고 나게 되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빅쇼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에서 이제 호재 소멸로 인한 빅쇼트 조심해야 되고, 크게 빠졌고 이런 식으로 숏 수익도 이제 크게 터뜨렸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뭐 밤 시간대에서도 계속 저희가 차트 추세 분석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 분석, 그리고 이제 맥점 자리에서 진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숏 수익도 챙기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수익, 차트 분석 내용들, 그냥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전히 불안한 그런 시장 상황이고, 충분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임과 동시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주요 지지 구간에서의 한번 롱 반등이 세게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이 구간에서도 롱으로 그냥 갈 수도 있죠.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정도 구간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직전에 여기 이제 3번이나 상단 돌파 못하고 이 박스를 만들어 놨더니 박스 상단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박스 하단 여기 돌파까지 나와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롱이 나온다 해도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제 17.2K가 되겠습니다. 이 17.2K 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갔을 때 또 내려오는 이 정도의 어떤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비트의 방향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간대가 요즘에 이제 주요 지표를 발표하는 10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10시 반 전에 막 1시간 전부터 보통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간에는 좀 9시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계속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시간대에는 좀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단타를 쳤을 때 이런 수익을 좀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계속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루하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멀리 이렇게 띄워놓고 뭐 일봉이나 12시간봉 주봉으로 보면 당연히 지루한 움직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단기 스캘핑 매매를 진행하고 좀 단타 수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를 확대했을 때 이런 변동성들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박스 상단에서는 숏 자리, 박스 하단에서는 롱 자리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주요 박스 이탈하면은 여기서 또 바닥 지지하는 거 보면서 이런 거 이제 주요 박스 상단 돌파할 때 롱으로 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롱 자리도 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단타 스캘핑을 이용할 때는 또 레버리지를 조금 높여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없어도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조금 이제 뭐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회는 그래도 이제 계속 나온다. 그래도 한 시간에 한 타점 정도는 좀 계속 나오고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목요일 10시 반에 미국 GDP 발표가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 요때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금요일에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 PC가 발표를 하는데, 이 PC가 현재 이제 시장의 예측치로는 5.5%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소비지출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로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10시 반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와중에 창펑자오 지금 트위터 요거 사진까지 또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창펑자오 또 이런 트윗을 올렸죠. 최대 탐욕은 상단에서 발생한다. 최대 공포는 바닥에서 발생한다. 금전적 조언이 아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간은 공포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구간은 뭐 누가 봐도 바닥권. 근데 이제 바닥이 이제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인데 지하실을 좀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포가 만연한 지금 구간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1월 10일 정도에 CPI 발표가 또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월달 초반부까지 해서 비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CPI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미 CPI는 이제 피크아웃 찍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7.7, 7.1 이런 식으로 좀 팍팍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CPI도 6%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큰 반등이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CPI 전까지 비트가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CPI 때 위로 쳐올리는 이런 식의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크게 움직이는 알트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하나씩 그래도 10% 20%씩 쳐주는 게 간간히 있어 왔는데, 요즘 장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죠. 거기다가 웨이브 최근에 유의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위믹스 사태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좀 더 이제 얼어붙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올라가려면 결국엔 이제 비트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비트가 본격적인 상승 시즌이 되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알트들도 좀 불장이 터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헤지펀드 쪽에서 이제 미국 증시는 향후 3년간 박스에 갇힌다, 이런 또 암울한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높은 수익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 소매,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부진하지 않겠냐. 그 외에는 고속 인터넷이나 청정 에너지 같은 이런 섹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력부터 통신까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뭐 퀀타 서비스라든지 웨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이 뭐 유망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내놨죠.
자, 그래서 이 나스닥이 내려가고 박스권 움직임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는 소매 판매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특수성을 가진 그런 산업들, 테마주 위주의 좀 그런 순환매 장세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리고 그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 안에서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속 인터넷이나 청정 에너지 같은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암호화폐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많이 내려갈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나스닥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좀 독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섹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 펌핑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나 여러 투자 기관들도 은퇴 자금 펀드라든지 401k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게 좀 비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좀 독단적인 이제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좀 독단적인 반감기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랑 좀 결별하는 상황도 아마 조만간 좀 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최대 전력 회사죠. 도쿄전력, 한국으로 치면은 한전 정도 되겠죠. 이 도쿄전력도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바로 이제 자회사 에자일 에너지 X를 설립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전역에 분산 데이터 센터를 마련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한정 수량이고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우상향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채굴해서 보유를 했을 때 5년이나 10년 뒤에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본 전력도 이런 움직임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좀 빨리 한국전력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죠. 또 보수적인데 사실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근데 일본에서조차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 도쿄전력이 이런 좀 파격적인 행보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충분히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국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시간 봉으로 2개 연속 양봉을 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상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이제 심어주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 자리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윗골이 있죠.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움직임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주말도 지났고 하기 때문에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아마도 이런 단기 박스 내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고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 이제 밑으로 빠지게 돼 있고, 밑으로 빠질 때는 저점 갱신을 해버리게 되면 밑으로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와도 숏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리가 나오는 대로 올라오면 또 숏을 쳐야죠. 올라오면 숏 치고 내려가면은 롱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롱 물론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롱을 잡으려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 저점 16.5K는 손절을 걸고 진행하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지금 시장 지표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뉴스, 그리고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서 특히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 횡보를 오랫동안 하방으로 뺀 다음에 올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냐 약간의 반등이냐, 이 기로에 대한 움직임이 1주 2주 동안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뺀 상황에서 CPI 1월 달에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에 좀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차트를 예측을 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면서 최대한 좀 수익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씨 굉장히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 좋은 소식들과 코인 분석해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